안녕하세요. 초이 아빠의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전원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를 보면 퇴직 후에 전원생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또 실제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년간 기농기촌한 20대에서 60대 총 4,167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생활의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 50대와 60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촌가구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67%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요. 불만족은 2.6%에 불과했습니다. 또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농인 10명 중에 7명이 50대와 6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튜브나 블로그에선 전원주택의 단점을 다루는 영상에 조회수가 많은 걸 보고선 전원주택도 도심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사람 사는 주거 공간인데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지 저런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까 좀 궁금하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부터 이런 영상이나 블로그 글을 좀 더 자세히 보니 단순히 자신의 전원 생활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 이상의 뭔가 이유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상 제목이 또 썸네일이 부정적이고 자극적일수록 조회수가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네이버에 전원생활 단점 또 전원주택 단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관리가 어렵다, 난방비가 많이 든다, 치안이나 방범이 취약하다, 하자 보수가 힘들다, 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자산관리 면에서 불리하다는 등의 이런 내용이 여러 영상이나 블로그에 반복되어 소개되는 걸 보았습니다. 특히 은퇴 후 나이 들어 전원생활의 단점이라고 소개되는 걸 한번 정리해 보니까 크게 한 3-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전원주택 생활을 14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 생각과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거론되는 게 나이 들어 전원생활을 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힘들다, 단점이다라고 지적하는 게 병원에 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농촌 지역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시설이나 의료 서비스가 열악해지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농촌 지역을 떠나서 지방 중소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군 단위 소재 주민들은 산부인과 진료나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서 인근 시 단위 소재 병원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세대의 의료 접근성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의 불편 문제를 전원주택 생활에 전원주택살이 단점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원주택과 의료 접근성을 연계시켜 말하고자 하면 전원주택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두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입지 선정 시에 의료나 교통 인프라를 고려한다면 이런 단점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 나이 들어 전원주택살이 하면 주택관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전원주택 단점 영상이나 블로그를 보면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같이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주택의 거주자가 직접 주택 관리를 해야 해서 나이 들수록 힘들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원주택을 떠나 단독주택에 우리가 살다 보면 하자보수도 해야 하고 또 주기적으로 집안 도색도 해야 하고요. 마당 정원에 잔디가 있으면 또 깎아주어야 하고 텃밭이 있는 경우에는 풀과의 씨름도 해야 할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전원생활 단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원주택은 입주민들 간의 협의가 필요한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도 마찬가지겠죠. 거주자가 원하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 텃밭이나 정원 관리도 힘든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소일거리 운동 삼아 자신의 건강관리 소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원주택 관리가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결국 사는 사람의 성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단점으로 난방비가 많이 든다고 말합니다. 원래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서 외풍도 있고 해서 난방비가 더 드는 게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모든 전원주택을 두고 난방비 폭탄이다라고 할 정도로 난방비가 많이 든다고 일반화하는 게 맞을까요? 전원주택도 시공 시에 단열이나 난방 설비를 어떻게 설치하고 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도심의 아파트나 빌라도 노후화되고 부실 시공 시에 난방비가 많이 드는 건 당연할 겁니다. 네 번째 단점으로 특히 금융 전문가들이 많이 거론하는 것으로 전원주택은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재산상의 손상이 크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원주택은 도심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 변동성이 크고 또 그래도 많지 않아 현금 유동성도 낮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사는 집을 자산가치 위주로 정말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집을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전제해야 할까요? 우린 나이가 들수록 많은 시간을 이 집이라는 주거 공간에서 보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나이 든 사람에게 집은 노후 생활의 동반자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이 들어 전원주택에 사는 게 공동주택보다 낫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에서 단점이라고 말하는 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원주택도 하나의 주거 공간입니다. 나이 들어 전원생활에 적응하며 사는 게 내 성격에 맞는지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자연과 더불어 좀 조용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고 또 교통이나 문화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림의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조용하고 느림의 시간을 힘들어하고 도시의 역동적인 문화생활을 더 선호하는 성격이라면 도시에 그냥 사는 게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집에 찾아온 봄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